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3차 공판을, 내용을 듣고서 방청하고 나서 어제 빠뜨렸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나 하면은, 결국에, 어,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범자가 될 밖에 없을 정도의 내용이, 어, 그 김판종 씨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거를 비대위 사람들도 들었으면은 확실하게 이거를 그 저는 경찰한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원금 보장이 되고 원금이 현금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에 그 투자도 하지 않았을 거고, 소개도 하지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 그거를 저희, 제가 울산경찰청 수사관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전달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판용 씨 변호인이 뭔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순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가 있고, 완전한 가해자인, 그러니까 이제, 어, 완전한 공범자, 그러니까 가해자, 뭐 가해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사기의 일원이었다라고, 뭐, 의미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순수 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느냐? 이거는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원금이 현금이다.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게 현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순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시작을 할 때, 트론이든 리플을 사든 아니면은 비트나 이더 USDT를 샀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1억을 가지고 했던 그거를 하고서 나는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소개한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대위라고 하는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뭐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피해를 본 거는 거기에 한 사람 그 내용은 34만 6천 달러의 저기 뭐지 보상받은 것까지 하면은 뭐 한 7억 70만 불 가까이 됐나? 하여튼 그 기억은 확실치 않았는데 하여튼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최초로 시작을 하고 순수하게 자기들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이라고 이야기한 기준, 그걸로 따졌을 때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몇억 원은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감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몇십만 불이 된 이유는 소개를 하고 보상을 받고 그 보상받은 거를 스테이킹을 다시 하고 그래서 늘어난 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원금이 현금이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피해를 본 거는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막말로 뭐 3억 원이 됐다라고 칩시다. 뭐 34만 6천 불인가 뭐 그러니까 한 4억 5천만 원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소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피해 금액을 다 플러스를 했을 때 그리고 원금이 원금 보장이 되고 원금이 현금이다라는 말을 전달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소개를 받으면서 원금을 스테이킹을 그 사람들 식으로 하면 예치를 할 때까지 이게 그런 실제로 그런 게 없었는데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결국에는 기망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8성, 7성, 6성, 5성 뭐 이런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옮겼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을 기망해가지고 원금을 넣도록 했으니까 그 사람의 피해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4억 5천만 원이다. 근데 그거를 다 합쳐보니까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을 다 합쳐보니까 40억이 되거나 몇십억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굴까? 고부류 정도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받은 사람까지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해자지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위에 소개한 사람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지금 그 송치가 되는 수사를 받았는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몇몇이 해당이 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원금이 보장이 된다, 원금이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개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게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에 가깝다. 그리고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한두 사람, 아니, 내 기준으로 해갖고 한 뭐 네다섯 사람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금액 그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한 3천만 원이다. 근데 몇 명을 했는데 이게 또 3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는 소개를 한 거에 대한 그 가해자의 역할 한 3천만 원치 했고 피해를 본 거 한 3천만 원이니까 이거 안에 그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역할이 되는 게 그 정도 수준. 그러면은 완전 가해자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했고, 근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일찍했다고 하면은 정말 적은 금액 가지고 했을 거예요. 몇백만 원?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불이 됐다 그러면 수십억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금액 대비해 이 피해가 생기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가중치를 따졌을 때 이 사람은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예요. 그리고 지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말을 옮겨가지고 그런 사람 피해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가해자이고 공범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지금 범죄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범죄 조직이 성립이 되니까 이게 사기다 이거예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 지금 그렇게 원금을 현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한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이 가슴이 좀 그 소위 말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검사가 답변을 하기를 100여 명 정도를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 진술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거를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고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수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을 했어요. 검사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진술했던 100여 명을 전부 다 그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개를 몇 명을 했는지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 그, 그 조직에 속해가지고 고소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뭐 추정 60분에 나왔던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범죄자예요. 그거를 금액으로 뭐 이렇게 이제 사기라는 게 개개인 개개인의 책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형량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수한 피해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소개를 받고 스테이킹을 했고 내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스테이킹 보상만 받은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있다.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친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족, 아버지, 엄마, 딸,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 그게 한 사람을 제일 위시하나 놓고 소개를 이렇게 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순수 피해자에 해당이 되죠. 저는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판사가 그거를 물었고, 경찰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랬고, 제가 면담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두 경찰관이 갸우뚱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를, 어, 그런 적이 없다. 원금 보장이 되고, 원금이 현금이고, 이런 거를 소개를 한 적이 없다. 근데 그쪽에서 진술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범죄 조직에서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정언은 그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하나의 실질적인 예치금, 계들식으로 경찰이든 고소인이든 그 사람들은 예치라는 쪽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치를 한 게 현금이 그만큼 들어갔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자, 가해자, 그 피해자, 순수 피해자, 피해자이자 가해자, 가해자의 훨씬 거의 가해자에 가까운 이런 부류들이 구분이 될 거다. 자기들이 그렇게 진술을 이미 해놨으니까 번복을 하면은 이게 뭐 이거는 그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말 바꾸면 되지만 위정은 안 되겠네요.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제가 오늘 사실 저희 뭐 이거는 크게 길게는 하지 않을 건데 내용이 뭐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그 여러분들은 다 알만한 사람 김판종 씨 옆에 항상 있던 사람하고 오늘 제가 두 번에 걸쳐 갖고 한 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내용을 그냥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으면 싶어요. 거기도 자기가 먼저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해. 저도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녹음 내용을 오픈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픈은 못해요. 근데 확인을 한 거는 저희 KOK 플레이가 지금 현재 구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왜 묻냐 이거죠. 자기는 처음부터 KOK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여러 업무가 있는데 자기는 KOK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항상 제가 미팅을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메신저도
2002년 그 12월 14일인가 그때 뭐 연합으로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날 저녁에 미팅을 했는 거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때부터 1월 초순까지 연락을 메신저로 많이 주고받았고 통화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은 KOK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다 했고 저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이, 녹음을 해놨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걸 보고를 하려고 뭐 모니터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일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미팅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 인식 카드가 없으면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커피숍 안쪽에 보면은 흡연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유튜브 미드비라는 데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미팅 때는 이봉우 씨하고 저하고 그 사람하고 김판종 씨하고 송가병 씨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그 미팅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하고 1시간은 이봉우 씨가 같이 듣다가 시위하러 내려가고 1시간은 저하고 둘이만 미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이에 담배 피우러 사무실에 1층과 2층이 그 만나는 그쪽 통로 쪽 계단 쪽에서 담배도 피우면서 한 시간 거기서는 뭐 한 30분 정도 했을라나? 그러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회의실에서 채굴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사장이 되는 정도의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 미드을 하고 하는데도 왜 있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KOK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게 주식회사 미디움이 지금 KOK 플레이 운영사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22년 아마 중순쯤에 그러니까 5, 6, 7월 뭐 요 사이에 제가 날짜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단의 역할, 그러니까 KOK 파운데이션의 역할,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의 역할, 그 다음에 메타M의 역할, 요 세 가지 중에서 밑에 두 가지 K 스테디움 PT와 메타M은 분명히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K 스테디움 PT 거기 쓴 내용은 전부 다 운영사예요. 그리고 K 스테디움 PT가 어떻게 운영권을 가져가는지는 그게 6월 30일인지 하여튼 그때쯤에 내용을 보시면은 메타엠에서 하고 있던 모든 그 역할을 KCD는 PT라고 신설되는 쪽에다가 그걸 넘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운영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쭉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K스테디움 PT의 실질적인 법인이 K스테디움 PT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타난 게 크립티드라는 그 운영사예요. 거기 지금 대표이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존에 메타엠에서 하고 있던 거 이는 그다음에 KC대인 PT에서 하고 있었던 그 역할을 보면은 그거는 분명히 KOK 플레이도 포함이 돼요. 메인넷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면은 K 스테디움 PT가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법인이 돼버렸고 거기에 운영사가 크립티드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동일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데 운영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CS에 뭔가를 묻고 했을 때 운영팀에 묻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 이야기는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운영사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KOK 플레이 앱이 동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한테 묻지 마라.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운영사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운영사는 K스테디움 PT가 운영사여야 되는 거고 KOK 재단에서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그뭐 정윤호라는 그 대표이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들은 플랫폼 구축, KOK 플랫폼 구축하는 데에만 용역사 일을 했고 나머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인넷 그 운영 유지 저거 유지 보수 개발이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데에 우리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은 또 다시 메인넷과 관련돼 가지고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공지에 그 전에 또 나왔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M에서 메타M이 했던 역할이 K스테디움, 뭐고, 미디움 리미티드였잖아요. 홍콩 법인. 그게 메타M으로 바뀌었고, 그 역할을 K스테디움 PT가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은 쭉 따라가면은 KOK와 관련이 있어요. KOK는 메인넷은 나중에 일이고요. 쭉 따라가는 거는 KOK 플레이예요. 그러면 그 운영사가 KOK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크립티드도 아니고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웃기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가 제가 2023년 1월 중에 그 5명이 김판종, 송가병, 이봉우, 그 다음에 이 사람, 박윤성이라는 사람, 이 5명이 그 미팅을 할 때 나중에 한 1시간 정도 흘렀을 때쯤에 그, 어, 김판종 씨, 제가 이쪽에 앉았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김판종 씨가 앉았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카메라가 하나, 뭐, 그 휴대폰인지, 그거를 산발이 끼워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뭐 어디에 올릴 것도 아니고, 뭐, 극하길래, 그러면 그 사본이든 그거를 하나 내한테도 보내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올려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했어요. 그 내용을 경찰에 증거 자료로서 그 제시를 좀, 어, 해달라고 제가 경찰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은, 경찰하고 연락이 되면은, 그거를 요청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시실 빼는 거지요. 근데 저보고 무식하대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기술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알아가지고 가상자산에 뛰어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가 뭐 대전에 있는 K 대학의 뭐 석사 출신. 그러면 전 세계의 가상자산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그러니까 크립토를 하고 있는 홀더들이 가상자산의 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알고서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저걸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저를 억수로 항상 저보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한 쪽이니까.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허재백 씨도 아니고 허재백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유순해져요. 그 내용 정말 저는 오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말로는 해야죠. 왜? 여러분들은 다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고, 그리고 저는 사기 유산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이쪽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 업무상 배임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테이킹 지갑을 찾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지. 그게 저보고 최영주 씨한테 돈 받아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제가 그리고 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뭐 그 저기 한 시간 반 동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토탈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통화를 했는데 저를 고소 명예훼손 뭐 그런 걸로 고소를 하겠대요. 고소하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사람은 저희 집사람, 제 아내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자회사인 뭐 알머라고 하는 거기에 명머식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저를 음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숨고에다가 음성 파일까지 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를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줘 가지고 그 내용까지도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뭐 최영규 전 이사장이 저한테 이 돈을 뭐 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지 않은 이거 영상 제작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뭐 K대학교 그 대전에 있는 K대학교 우리가 아는 K대학의 석사 출신인데 이 영상 올리는 거 제 영상 올리는 거 보시면은 편집도 없고요. 녹화되는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돈 드는 거는 한 달에 15.99달러 이것만 든다라고. 그러니까 저를 아주 파렴치한 놈으로 몰고 싶었는데 뭐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저를 정말 우습게 알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피해자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100% 믿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 피해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현금도 다 써버리고 대출도 하고 담보대출도 하고 신용대출도 하고 그래서 일과에 바빠가지고 이 범죄 행위를 깊숙이 스타디를 하거나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뭐 그러니까 서치를 하거나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범죄 행위고 이런 걸 찾을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그리고 대부분은 이 거기에서 기록물로 내놓은 거를 내놓으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내용을 듣고 참조를 하는 거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를 신임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콧방귀를 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확인을 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근데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가 봐요. 그 저는 뭐 고소를 차라리 하면은 그 내용에서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저는 거꾸로 다시 역공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이 개혁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찰에서 다 안다라고 하는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모른다와 부인한다는 거는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이지 범죄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가지고는 모른다라고 끝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수사관이 수사를 정확하게 좀 더 깊이 해봐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의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경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못 하느냐? 한 건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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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어제 제가 부산까지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다녀왔어요. 거기서 또, 그게 비서관인지 보좌관인지 아니면 그 지역구 사무실의 국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의 그 능력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거기 또 제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뭐 저희 사건이 사실은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를 받은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경찰관이 김판종 씨한테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르냐, 스태킹 지갑 주소를 아냐 모르냐 그냥 모른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피고발자가 진술을 하기를 나는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그 내용을 이 불송치를 한 이유에 그걸 써놨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모른다가 아니고 부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경찰에 그렇게 한 지 참고인 진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경찰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경찰에 그 내용을 거꾸로 다시 저는 그 사람을 고발인의 고발 그 피고발자로 등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저는 김판정 씨를 수사를 하면은 공범자는 당연히 따로 나올 수밖에 없다. KOK 재단, 그 KOK 재단에서 메인넷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했던 KOK 플레이면은 이게 가던 게 흐름이 있었고 거기 부사장이 한 다섯 여섯 명 있는데 그 사람 말고는 시위할 때나 봤을 뿐 나머지에는 그 사람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KOK 시절부터 이 저기 뭐고 K 스테디움 메인넷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내용을 모른다. 그리고 임원 회의를 하고 했을 때 매출 금액이 얼마가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할 때 저는 오늘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다른 일을 했는데 매출이 다른 게 나는 있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KOK가 없었으면은 그 회사 지금 2021년도 그 흑자 전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상반기 자본 잠식 상태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기사 내용. 기자들이 그걸 알겠어요? 제보를 한 내용을 줬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0월 18일인가 설립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매출 제로, 2020년도에 3,840만 원, 2021년도에 159억 몇천 원이니까 약 160억, 2022년도에 177억 정도, 2023년도에 93억인가? 그래요. 근데 그 회사 지금 홈페이지조차도 운영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하이텍을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런 회사가 B2B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지 않는다. 저보고 공연성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라도 피해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떠한 정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자산을 이전을 하고 옮긴 거를 K스타라는 걸로 스왑을 시키고 그거를 KOK를 그렇게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에 자산 저기 뭐고 소각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전량 소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
이게 제가 물었어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3기 재단 이사장은 공지사항에 이 접근 권한조차도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뭐 그 미디움의 사정을 잘 알 거다라고 C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은 거기에 어, 상시 근무를 해서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가끔씩 필요할 때 참여를 하고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제가 지금 정보를 드리는 거 외에 뭐 하나의 저기 단체 비대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1000명이 있든 1200명이 있든 그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가입을 해야 되고 또는 그게 글을 써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벽타기를 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정보라고 거기에는 뭐 사실은 저와 같은 이런 내용의 내용을 전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보를 피해자들이 80만이든 90만이든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제 영상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지역이 다 다를 거고, 심지어는 해외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가 100% 맞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검증을 해 보시라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정보를 제공을 한 데 있어서는 내가 확인을 하는 데에 뭐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준 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정보를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까지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100% 믿는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바보짓 하고 있었던 게, 그리고 무식해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정보 제공을 하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 답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이 100%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피해자들이 어떠한 정보 소스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 내용만을 가지고서라도 좀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제가 최대한 근거 자료, 그 기록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했던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에 대해 가지고 그 슬라이드 쇼까지 뭐 좀 푸어한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긴 하지만은 이해를 좀 돕도록, 그리고 실제로 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다 만들어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저를 뭐 좀, 고소를 계속 하겠다라고, 저는 그거 사실은 협박성으로 들렸어요. 명예훼손? 고소하라 이거요. 제가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녹화가 되어 그것도 녹음을 했고, 저도 녹음을 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경찰에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습게 보이나요? 저는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만 계속 공부를 해온 사람이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김판용 씨하고 두 번째 미팅 때,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가격 조정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도 플랫폼 가격 조정 때문에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 조정은 올릴 때처럼 내리는 것도 그런 계획 정도가 이상이 벌어지면 내리면 된다는 게 제가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격 이 부분이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는 것도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뭐 사실은 뭐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일반 주식과 관련된 상장사 이 내용도 그 주가를 이거를 예측을 사실은 맞추기가 힘든데 예측을 하기가 힘든데 가상자산인데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가격들이 지 혼자 늘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테크니컬한 부분을 뭐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뭐 모를 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메인넷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갔을 때 그게 엄청난 수익을 낼 거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웃긴다. 그럼 미드베스도 거기에 나오는 결국에 그 사람들 쪽에서는 저는 자산 이전하는 커뮤니티 풀의 사람들은 거기를 상대로 뭐 고소를 하든 사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사수신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전에 벌써 그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특히나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SO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SO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드 운영자예요. 이 노드 운영자들이 지들이 노드 운영을 했느냐? 이거는 크립티라는 회사가 노드 운영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운영비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니들 스스로가 메인넷을 운영을 하면서 GS비가 발생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서 운영비로 써야 되는 건데 노드 운영 위임을 받아가지고 노드 운영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SO들을 다 그 계약 해지를 해버리면은 그럼 거기에 개미들 소위 말하는 SOM들은 어떻게 되느냐 걸베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걸베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 걸베이인데 거지 되지 않았냐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었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졌으니까 그럼 거기는 완전히 아무런 정보도 안 돼. 뭐 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노드 운영자라고 하는 SO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하도록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150일, 200일, 뭐 300일 이렇게 지나면은 배수를 다 할 건데 제가 오늘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커뮤니티 풀로 옮긴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원금을 그러니까 빼내지 못하는 원금 정도를 회수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답변 못해요. 반박 못해요. 제가 덩신인가요? 제가 바본가요? 제발 고소하세요. 고소를 해야지 나도 대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게, 뭐, 시간을, 통화 내용을 한번 보니까 하나는 40분, 하나는 뭐 48분, 뭐, 한 몇십 초 된 것 같아요. 1시간 반을 전화를 첫 번째 끊고 나서 뭐 한 1분? 뭐, 그렇게 길지 않게 다시 자기가 전화 왔어요. 제가 오늘 전화를 한 이유는 KOK 플레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느냐. 쇼핑몰도 한 1년 6개월 동안 지금 시스템 점검한 후에 올린다고 한 게 지금도 안 올라왔고, 거기에다가 KOK 플레이를 먹통을 시켰다. 이게 또 배임행위 아니냐. 돈 받아 처먹는 운영사가 돈 받아 먹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거래소로 내보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손치도 해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페널티를 엄청 쳐먹어도 쳐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저를 참 우습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누군가는 피해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 조직에 지금 고소인으로 진술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돼야 돼요. 순수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이자 가해자도 있어야 되고 가해자에 가까운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이거를 그 저기 범죄 조직이 형성이 됐다라고 그 주장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위에서는 뭐 오 레벨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할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범죄자로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범죄자가 되는? 그들 이야기대로 예치를 하기 전까지 기망을 한 거지요. 저도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현금이 원금이라고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망을 한 거예요. 기망을 한 상태에서 돈을 꽂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범죄자죠. 지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범죄자죠. 잘 판단을 하세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 올려놨는 내용이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스태킹하는 절차를 딱 해보면은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옮기고 또 KOK로 바꿔가지고 저거 우리 지갑으로 넣고 스태킹하고 또는 비트나 이들을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사가지고 내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해요. 이 기본을 계속 무시를 하니까 결국에는 지가 고소를 한 거에 지가 가해자가 되고 지가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은 물어보고라도 해야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